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서울에 사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등하교나 점심 배식, 청소나 교통정리도 친정엄마가 저를 대신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이가 입학식을 하고 난 뒤 석 달쯤 뒤에 1학년 자모회장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요, 정연 엄마, 바쁜 건 알지만 청소나 배식 같은 건 할머니 보내지 마시고 하루 휴가 내서 직접 오세요. 다짜고짜 전화에 휴가를 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데다 말끝마다 아유 요즘 젊은 것들 이라고 하셔서 엄마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했으면 쓰레기통을 비우고 씻어야지. 걸레를 제대로 빨긴 빤 거야?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대충 해. 아유 이렇게 음식해서 애들을 어떻게 먹여? 등등등. 사실 엄마의 잔소리는요 저에게도 지나치게 일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딸 같은 학부모님들에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충고라고 생각했을 것이겠죠. 어쨌든 친정엄마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선생님까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야,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 그러니? 하시네요. 저는 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계속 친정엄마의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라면 골치가 아프다 하시며 슬슬 피하고 계십니다. 죄인도 아닌데 힘들어하시는 친정엄마에게 사실 죄송스럽기까지 하고요. 회사 일에 아이 교육에 친정엄마까지 요즘 참 많이 힘드네요, 스님 하셨네요. 아유, 참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도 있네요, 스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삶의 구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도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옛날에 어르신은 우리 엄마가 됐든 남의 엄마가 됐든 다 어르신이었잖아요. 네. 요즘은 저들 엄마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남의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잔소리로 들리지만 그 어르신이 한 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일상이에요. 경험에서 와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거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내 시어머니도 내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잔소리는 간두고 김장 담아가지고도 그냥 문 앞에 맡기고 가야지 집에 들어오면은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네. 그건 간두고 또 그것도 그냥 담아가지고 하면 별로 인기가 없대요. 물어보고 담아야 된대요. 그 정도로 변해졌는데 어찌 그 학교에서 젊은 엄마들이 남의 그 소위 외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회와 듣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과거에 그 어머니들이 잔소리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들이 삶의 결과가 지금 그 데이터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만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른은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될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어른들을 좀 인정도 하게 하고 또 그 할머니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그 환경에 아이를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잖아요. 네. 어떤 엄마가 그 친정어머니 학교에 대신 보내고 싶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는 건 당연하죠. 할머니가 가는 거하고 엄마가 가는 거하고 아이는 기분이 어디가 더 좋아요? 엄마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왔을 때 기죽는 건 알면서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친정어머니는 참 억울해요. 당신은 특별히 잔소리한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온 거 정의롭게 말했을 뿐이야. 근데 누군가는 잔소리 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실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내 어머니, 그 소위 상대의 어머니를 구분하지 말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사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부분이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이 그 사연 주신 분들에게 그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그 아이를 위해서도
휴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월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써서 아예 기죽이지 않고 학교에 가서 좀 성의껏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에 특히 이제 그 학부모들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비켜가다 보면 아예 스스로가 주눅들게 돼 있어요. 직장을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학교를 못 가주는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쉽게 말하지 말고 좀 배려도 하고 또 아이가 상처받을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지혜롭게 그 시간을 좀 쪼개 쓸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런 행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사연은 간단하게 주셨지만 복합적인 사회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서 마음이 좀 짠하긴 합니다.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또 그 소위 맞벌이를 하는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렇고 또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는 학교의 또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고 만약에 불자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본다면 좀 배려하는 마음,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난무해서 이 세상보다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의 표현 하나가 하나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다양한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좀 배려하는 마음, 이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